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는 2028년 2028 새로 바뀌는 입시를 작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그리고 확률과 통계 해서 통통통 바뀐 입시에 대비하는 이 세 가지 큰 줄기 통통통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방송을 기획을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통통통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신철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성원 연구소에서 통통통 중 통통을 담당하고 있는 신철민입니다. 하나의 큰 통은 뭐죠? 일단 통합사회를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고, 네, 두 그리고 번째 통은 뭐죠? 확률과 통계. 네, 신철민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나오시고 거기서 네. 두 가지 전공을 선택하셨어요. 뭐죠? 경제학이랑 수학이랑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통합사회, 그래서 확률과 통계군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해서 공부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통합사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기획으로 휘문고 기출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강남 3구 중에서도 네, 그 유구한 전통과 그리고 그럼요. 입시 결과를 자랑을 하는 네. 휘문고등학교. 네, 강남 엄마들의 로망이죠. 네, 네, 그래서 명문고, 휘문고의 통합사회 시험지를 한번 파헤쳐 보면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서 또 보면서 다른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들을 보통 이제 내신을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강남 기출들을 또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걸 레퍼런스 그쵸. 삼아서 그 내신을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휘문고를 보면 이제 내신의 그런 길이 보인다. 네, 정수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휘문고 통합사회 1등급 플랜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방송을 준비를 해보았는데, 네. 사실은 통합사회 내신 클리닉을 오랫동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클리닉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네. 그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강남 3구 문제를 활용하는 것만큼 또 효과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강남 3구 중에서도 네. 단연 1등으로 꼽히는 이 휘문고. 네. 휘문고를 파회를 하면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처럼 네. 통합사회 1등급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 네. 좀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전국에 계신 모든 그 통합사회 선생님들이 모두 출제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3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 또한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에게 뭐랄까, 좀 수준 있는, 품격 있는 시험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또 학교의 품격을 높이고자 정말 기출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건상 시험 문제를 고컬로 에브리 문제를 출제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휘문고 문제는 네. 되게 나이스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출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신 출제자 입장에서 또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는 건 그럼 뭘까요? 일단은 수능 기출, 그렇죠. 예, 각 영역마다 수능 기출이 존재를 하고 네. 그 기출에서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 출제하는 게 네. 공신력과 그리고 변별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사회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신철민 선생님이 주도하에 이제 네. 굉장히 그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출 문제도 파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주요하게 다루는 그 텍스트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교과서와 연계를 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뻗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 이 기출문제 분석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는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이거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휘문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론의 여지가 존재하는 문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정성을 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문제 경향 자체가 되게 일단은 출제 자체가 심플하게 잘 되었다. 그리고 변별력이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명확하게 문제는 딱딱딱 떨어지되 개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다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사실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 로직을 핵심 로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지도를 할 때 어떤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활용되는 개념은 공통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제한된 개념을 깊은 수준까지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건 너희들은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험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휘문고의 기출문제, 통합사회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네. 여러분들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액션 플랜까지 조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행복론에 대해서, 동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휘문고 2022 통합사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거든요. 네. 자, 요 문제 한번 보시면은 네.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다음 자료의 게임 규칙에 따를 때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단순히 뭔가 사상가가 했던 말을 제시하고 네. 어떤 사상가인지 맞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 게임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합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시는 건데요. 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A 지점. 네. 그쵸? 자, 일단 이게 약간 국어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A 지점 다음에 이어질 말의 이동 경로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일단 A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거 캐치를 하시고요. 네. 표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 대한 각 설명의 맞고 틀림을 순서대로 평가하고 해당 설명이 맞으면 아래 그림에서 실선 화살표를 따라서 한 지점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틀리다 그러면은 아래 그림에서 점선을 따라간다.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게 게임 규칙이라고 소개된 재밌네요. 부분이고요. 네. 남다르게. 네, 남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순서를 차근차근 보시면 1번에서 스토아파는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여겼다라고 네.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요 설명 같은 경우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틀렸다. 틀려서 우리는 점선을 따라 이동을 하면 되고요. 네네. A에서 점선을 따라 이동을 하면 제가 살짝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파란색으로 네. A에서 B까지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서양의 중세인들은 자유나 평등의 실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자유와 평등, 요거는 근대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서양의 패러다임인데 요거를 중세인,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제 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신해로의 귀의가 중요했죠. 중세 시대에는 신의 섭리로의 귀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으니까 점선을 따라 점선 C로 가네요. C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주하게 된 질문이 3번 질문인데요. 네. 칸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네. 인간이라면 하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네. 칸트는 의무론을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돼서요. 이제는 점선을 따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실선으로 실선을 따라 가야 되겠죠? 2로 가겠습니다. 네. 자, 2로 갔더니 4번에 도착하게 됐고요. 4번에서 고대 그리스인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다. 자, 요 표현 자체가 교과서에 등장하기도 하는 표현이에요. 네. 이게 고대 그리스인의 입장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보면 요 행복, 엑셀런시. 자, 요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덕인데요. 자, 요것들이 뒷받침돼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탁월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엑셀런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A에서 B로 이동했고 B, C, E, B. 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B, C, E, B.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말판이 나온다거나 막 이런 거는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있나요? 수능에서 말판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선생님의 그 창의성을 좀 이렇게 접목해서 아이들이 시험에 칠 때 좀 지루할까봐 또 흥미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는데 여기서 뭔가 실선과 그 다음에 점선을 약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알고도 틀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계속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네. 되게 잘 출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B, C까지 잘 갔다가 예, 다시 B로 가느냐 A로 가느냐 네. 이런 선택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선지에 조금 차별성을 둬가지고 변별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잘못 봐가지고 네. 점선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걸 실선을 타고 이동하는 이게 사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으면은 맞는 것을 고르시하면은 디귿, 리을 요거 그쵸, 그냥 그쵸. 그렇게 4번 깔끔하게 끝날 수도 이렇게 있죠.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지 안 차리는지를 테스트하는 보는 거죠. 집중력 네, 그래서 테스트까지. 집중력까지 좀 내신 시험답게 체크를 해주는 재밌네요. 면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실피문이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요게 1단원 행복론을 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지리 파트로 넘어갈 그래서 것인데요. 난이도는 이거는 몇 점으로 보시나요? 별표로. 별표로 봤을 네. 때 뭐 난이도는 중간? 별점 한 3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점 3개? 네. 창의성은 5점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창의성 5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브라보. 네. 그다음에 19번 문제. 지리 파트이네요. 네, 지리 파트에서는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은 아, 근데 요거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좀 이제 중학생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세계 지도를 몰라요. 애들이 애들이 이탈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영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A, B, C, D 딱 보면은 저기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 세계 지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공부를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엄마들이라면 지도 정도는 좀 세계 지도 정도는 조금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어린이를 만들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좋은 포인트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해하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네.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때 각 과정에 충실했으면은 맞아요.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드는 네. 그런 되게 가만히 있었는데 역으로 잘해지는 그런 그럼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자, 각 A부터 D까지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 특성이랑 전통적 주민생활 모습 요거를 살펴보고 맞는 표현을 체크하는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몇 단계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단 A, B, C, D가 어떤 지역인지를 그렇죠.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은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도 파악의 중요성 그럼요. 다시 한번 네. 좀 상기를 해드리고요. A는 그래서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B는요. 이게 지금 되게 점이 크게 찍혀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자, 경계에 B 있네요. 왼쪽은 알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B 오른쪽은 리비아입니다. 아하. 네. 근데 이거 좀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알제리냐 리비아냐 따라서 지금 답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그냥 대략적으로 뭐 위도가 어느 정도 된다 네. 하는 거를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네.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C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네. 그리고 D는 러시아인데 러시아 북부죠. 러시아 북부. 이렇게 위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춥겠다. 네. 그런 그 생각을 정도. 하시면 되고요.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 이렇게 지역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선지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자, 기억부터 보시면 A에서는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였다.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죠? 오아시스요? 사막에 사막이죠. 있죠. 네, 건조기후 때. 네. 그런데 A는 지중해성 지중해성 기후에 기후죠. 네. 해당합니다. 네. 여기 A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지중해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니은으로 넘어가시면 B에서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으로 넘어가시면 B에서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주로 얇은 천으로 만든 간편한 옷을 입는다. 자, 기온까지는 좋았어요. 습도가 있을까요? 습도가 없습니다. 그쵸? B는요. 사막지대, 그러니까요. 사막지대. 제가 사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아시스를 연결해서 사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네. 자,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 아시죠? 사하라 사막. 사막지대고요. 근데 또 이거 또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중학생들한테 사하라 사막이 어느 대륙에 있는지 아니 하고 하면은 아시아 이런 애들 많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지도를 그리고 그 기후 특성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나올 때 그때 면밀히 자세히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니은도 틀렸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디귿과 리을이 만약에 기억 니은을 우리가 제대로 봤다면은 네. 사실은 고민할 가치가 네네네.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시험장에서는 혹시 타임어택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예를 그럼요. 들면 5단원 문제랑 같이 푼다고 생각을 했을 땐 시간 여유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네. 풀어 제끼고 이제 5단원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자, 디귿 한번 보실게요. 네. 자, C는 B보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인간 생활에 유리하다. 자, C는요, 지중해성 기후. 네.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음흠. B는 건조기후 지역이니까 당연히 계절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는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D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러시아 북부입니다. 북부. 그리고 B는 사막지대인데요. 네. 사막보다야 러시아 북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연교차가 큽니다. 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리 파트. 지리 파트는 몇 단원이죠? 2단원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요 팩트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콕콕콕 집어서 알고 있는가. 네. 그리고 콕콕콕 집어서 알 때에도 네. 중요성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건 정말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맞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암기를 어려워한다. 이러면은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단원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있는 이번에 클리닉을 해주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지도가 있는 애거든요. 탑재가 되어 있는 아이라서 요거는 그냥 네, 수월하게 그냥 넘어갈 아무런 수 부담 없이 부담지로 이렇게 넘어갔었던 있습니다. 예, 단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부담 제로로 네. 넘어가는 경험을 네. 저희들이랑 같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